지급이 안 된 건수가 17배까지 증가합니다. 답답하면 소송해라고까지. 피해 구제 신청이 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구제받은 비율 얼마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7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조금 지급된 거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가 않아서 국민들께서는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형제입니다. 요즘 노안규정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실손보험 미지급 이슈가 떠들썩하죠. 오늘은 그와 관련된 현황과 새로운 정책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혼합진료 금지 정책인데요.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BHSN의 오승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실비보험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가까이에서 이 문제에 접해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로펌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대규모 단체 소송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소송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토액 사건들 위주로 조금씩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체 소송들, 감정까지 이제 진행한 건들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 진행 이후로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게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해주거나 해결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큰 움직임은 없고 작년에 발표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이후로도 7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조금 지급된 거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판결은 언제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름은 돼야지 이제 이런 감정까지 진행된 대규모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노안규정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비보험 지급이 요새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회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백내장 수술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비용까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 보험금 지출을 줄이자라는 게 솔직한 이유가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당신들이 정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맞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근거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요구하지 않던 세부돈 현미경 사진 요구하기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병원들이 그게 없다 보니까 못 주고 있다가 오케이 주겠다. 점점 찍기 시작하고 보험사들에게 현미경 사진 주기 시작을 했죠. 이번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게 맞아? 라는 갑자기 질문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번 치료가 당연시되었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이번 치료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던지기 시작을 했고 6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입원한 게 맞는지 내지는 그 입원 시간 동안에 정말 제대로 된 처치를 받는 게 맞는지를 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것들 증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새 판결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판결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을 위해서 세극등 사진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입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 개별 케이스별로 환자들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가 잘 나올 때에는 병원들이 자료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 수술받은 환자분들은 이제 소송 절차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기록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있는 이제 기관으로 이 환자 차트를 보내서 실제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고 백내장 수술이 적정했고 그리고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판결하게 돼 있는 게 현재 추세이고 그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하고 또 보험사들에서 노안 백내장 실비보험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는데요. 이후에 보험금 지급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가이드가 나오기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들 기다려왔고 특히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분들, 병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정작 나온 정책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막상 지금까지 받지 못한 분들은 구제책이라기보다는 70세 이상이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입원 치료 인정하겠다라는 여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로 바뀐 건 전혀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급여로 진행되는 수술 중에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거나 보험급여 항목인 물리치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런 내용이 혼합진료가 됩니다. 안과에서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는 노안규정 백내장 수술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혼합진료 금지라는 정책이 생겨난 걸까요? 안과 예를 들자면은 의사가 본인의 판단 하에 환자에 대해서 진료 계획을 세우고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걸 금지하진 않았었거든요.
안과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란 말이죠. 혼합 치료를 금지한다면서 도수 치료와 백내장 치료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 대부분 실손보험사들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 이제 항목으로 뽑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혼합 진료 금지 정책 자체가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한쪽 눈 기준으로 약 25만 원 정도의 수술이 가능하고요. 노안 교정이 되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쪽에 한 2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만약에 실시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리고 이런 게 실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변호사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안과로 따지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무조건 단초점 렌즈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는 시력 교정용으로만 따로 수술해야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급여고 뒤에 거는 비급여니까 동시에 하면 혼합진료가 되는 거고, 따로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오늘 백내장을 제거했으면 내일 오셔가지고 다초점 인공소실 넣는 두 번의 수술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회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어떻게 변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백내장 수술과 이제 다초점 렌즈 수술을 분리해서 보게 된다면은 뒤에 것은 오로지 시력 교정 용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비보험에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다초점 렌즈를 같이 삽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보장이 안 되면서 오히려 환자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면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청구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2016년도 이전 가입자, 이후 가입자에 따라서 적용 범위는 달라지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16년 이전 가입자들은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에 정책이 이제 실제 활성화된다면은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비보험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이 내용이 사실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가 않아서 국민들께서는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긴 맞습니다. 실비보험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또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정책까지 이렇게 발표가 된 와중에 현재 시점에서 환자분들께나 또는 저희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조언해 주십시오. 사실은 혼합금지 정책이 언제 시행이 될지 가이드가 언제 나올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콕 집어서 백내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이 어느 정도는 예견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수술을 받고 실비보험 적용 받자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입원 치료에 관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입원 시간 동안에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나와서 뭐 사 먹고 보험사들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건덕지를 만들어줬다는 말이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고 재판에서도 입퇴원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이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안정을 취하고 또 입원 시간 동안에도 안대를 종일 착용하시고 이제 의사가 지시하는 안약이라든지 안압 체크 등을 다 받으신 다음에 확인을 받고 퇴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손해를 보는 환자분들이 누구냐면은 2020년 3월 이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대규모로 지급이 거절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수술을 받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입원 치료 이슈를 이렇게까지 크게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의료기관들에서 입퇴원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에다가 입원에 대한 그런 자세한 사항들이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환자분들은 6시간 입원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애초에 입원했다 한마디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소송에서 본인의 입원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런 보험회사들의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잘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계시는 병원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는 적어도 입원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입퇴원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처치들이라든지 이런 처방들을 자세히 기재하셔서 이 환자분들이 나중에 재판에 가셨을 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과 의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이렇게 필수품이 된 현대 사회에서 이 정책이 실시되면 이 기존에 오랫동안 가입해서 이 실비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실비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에도 돋보기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제활동 나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교정 백내장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선에서 환자분들을 대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혼합진료 금지 정책으로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